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 살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저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결혼해서 가정 이루신 분들이시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여자들 하면 항상 하는 걱정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내 식구들 살뜰하게 보듬어가며 저 스스로의 인생보다 내 자식, 남편 잘 되는 것이 나 잘 되는 것이라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가끔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다툴 일이 생긴다고는 하더라도 그건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아가면서 생기는 작은 갈등일 뿐 가족끼리 서로 애틋하게 여기며 위하며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자라면서 이리저리 손갈 데가 많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심성 착하게 타고난 큰 사고 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는 인색한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노릇하느라 노고가 많을 남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족들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대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남편하고는 직장 생활하다가 만나게 되어 부부로까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애사라고 해서 대단하게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도 못 되는 것이 사실 흔한 이야기잖아요. 같은 직장 다니다 서로 정이 들어 부부의 연 맺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결혼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직원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까지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고 불이익 주면 내부 사정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대놓고 차별하지 못하겠지만 저 시집갈 때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 역시 저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직장을 관두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첫 아이 가지고부터 쭉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남편 혼자 외벌이하면서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을 하니 조금은 갑갑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혼자서 가족들 건사한다고 고생이 많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고생을 하니 적어도 집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의 불편함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가정주부로서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남편 혼자 외벌이어도 주말에 아이들 놀러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 등 마냥 아이들 돌보는 일과 살림 여자 쪽에만 내맡겼다가는 이혼당하기 십상이라죠. 하지만 저는 저렇게 젊고 세련된 사람은 못 되어서 남편이 돈 벌어오는 만큼 그 외의 일은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싶기도 했고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기 전에 남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 밥상 차려내는 건 기본이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외식을 하는 일이 드물어 매일같이 남편 저녁 밥상 꼬박꼬박 차려내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휴일에도 아이들 돌보는 건 제 몫이었고요. 어린아이들은 주말이나 되어야 아빠 얼굴 볼 수 있으니 밖에 놀러 나가자며 남편을 보챘지만 평일에 회사 다닌다고 고단한 남편은 주말이면 하루 종일 드러누워 밀린 잠을 자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단잠 방해할까봐 진땀을 빼며 아이들 달래 안방으로 데리고 나오기 일쑤였고요. 생각해보면 자식 낳아 키우면서 어머니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버지 역할인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당연히 정 쌓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니 저도 참 모자란 엄마였네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처음 만나 부부의 연 맺게 되었던 그 직장이 평생을 두고 다니기에 그리 좋은 조건의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도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사람 부리기를 아주 머슴처럼 부리니 어차피 오래 다니지도 못할 거.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리 잡는 게 낫겠어. 남편의 그 말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은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자라고 있고 새끼들 다 키워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까마득한데 아무리 다니던 회사 조건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둔 남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친정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은 남편 말고도 자식이 수두룩했지만 다들 형편 고만고만하니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 형제 누굴 도와주고 끌어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 시부모님 봉양을 하면 했지 유산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은 아버지께서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고 부유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저희 부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만한 분은 친정 부모님 뿐이었거든요. 내 가정, 내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한 일이기는 했지만 부모님께 남편 가게 얻을 돈 빌릴 부탁하면서 참 염치없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식 장성시켜 시집 보내놨을 때 딸 자식 덕볼 기대하실 분들은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저도 손자들 잘 키우면서 조금은 넉넉하게 살아 친정부모님께 용돈도 턱턱 드리고 싶었는데 도리어 친정부모님 도움을 바라는 처지였으니 괜찮다 괜찮아. 한창 애들 클 때는 다 주변 도움받고 그러는 거야. 친정부모님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저 보시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지만 죄송함에 고개만 더 수그러들 뿐이었습니다. 친정 도움으로 가까스로 장사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연 이후로 바쁘다고 장인장모께 연락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은 남편 때문에 더 그랬어요. 사실 남편은 타고난 성정 자체가 그리 다정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걸 연애 시절이라고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애할 때라도 결혼 전까지는 제게 제법 정성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사람 타고난 심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저런 사람 선택해 결혼해 자식 낳고 사는 것도 결국 내 선택이고 나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이니 비록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감싸줘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덕은 저희 친정에서 보고도 시댁 친정 양가 챙길 일이 생기면 꼭 자기 본가부터 먼저 챙기는 남편 모습에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누린 것 없이 자라서 제 식구가 더 애틋해 그러겠거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니 저 사람 부족한 부분도 제가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님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다들 이렇게 살겠거니 했어요. 조금은 속상할 일도 고단한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인생의 큰 파도 겪지 않으며 이만하면 대단한 행복은 아니어도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서 사는 것 아니니 이런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리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로병사 일을 그 누구인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50대에 접어들며 부쩍 필요를 잘 느끼고 속쓰림이 잦아지는 것 또한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50견이 와서
이리 몸이 축 처지는 걸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 내 귀한 새끼들 생각했으면 그만큼 나 스스로를 더 잘 돌보았어야 했는데 남편 건강, 자식 건강은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면서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며칠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린 것 같아 가벼운 위염약이나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두려워 생전 처음 혼자서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시고 갈 때나 가보았지 제가 환자가 되어 그렇게 큰 병원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나 50대 초반이면은 아직은 젊다면 젊다는 소리 듣고 사는데 병색이 완연한 환자들 가득한 곳에 앉아 있자니 그게 곧 내 미래가 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에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속 좀 쓰리고 소화 잘 안 되어 더부룩한 줄로만 알았지. 저는 제가 그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소화기 계통이 그리 튼튼한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살면서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제 건강 상태를 맹신했나 봐요. 그 이전까지 감기도 제대로 잘 안 걸리는 체질이었으니 나한테 무슨 큰 병이 생겼을 거라고 짐작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법인데 왜 그렇게 내 건강을 맹신했을까?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벌써 암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통증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 반 꾸짖음 반으로 말씀하시는 주치의 선생님 보며 아,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직 내 새끼들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이 일을 어찌하나. 나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들어놓고도 새끼들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수술받기도 여의치 않으니 얼른 입원부터 하셔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성화에 마냥 떨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르는 듯 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나이가 몇인데 위암이라니. 엄마 아니지.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한데 암이라니. 엄마, 나랑 다시 다른 큰 병원 가보자, 어? 당사자인 저 못지않게 가족들의 충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식의 암 소식을 접한 친정 부모님 얼굴은 차마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새끼가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듣는 그 공포감을 어찌 상상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심각한 병 걸렸다는 소식에 펑펑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숨을 언저리 다 키워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부재를 경험하기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이었고요. 내 부모님, 내 새끼들에게 이런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제 암 발병 소식에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러게 내가 잔소리를 안 해도 째깍째깍 건강검진도 좀 받고 하라니까. 마누라 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하는 첫마디가 대번에 저를 타박하는 말이어서 서운한 기분이 들었으나 저 사람도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 오죽이나 놀라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드라마에서 보기만 할 때도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다 생각은 했는데 직접 경험한 항암의 치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눈 딱 감고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생고생을 해서 항암 치료했는데도 암세포 수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는 소식 들으면 절망감은 더했습니다. 정말 내가 소생할 방도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결국은 다가올 끝을 지지부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꾸만 약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면 가족들 모르게 화장실 문고리 붙잡고 소리 죽여 우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그래도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어도 죽음의 공포는 견딜 수 없이 거대했습니다. 치료가 고통스러워 그만 죽고 싶다가도 막상 죽을 생각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무서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어미도 아직 일이 팔팔한데 왜 그런 몹쓸 병이 내 새끼한테 가서는. 입맛 없어도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엄마 제발. 독한 치료를 받고 녹초가 되어 삶의 의지고 뭐고 죄다 놔버리고 싶어하는 제 곁에서 식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친정 부모님과 내 새끼들이 들러붙어 극진하게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저를 덮치는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과 제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은 병실 문턱이 닳도록 저를 찾아오셨지만 남편만큼은 쉽게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마누라 간병하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따금하는 전화통화에서 여전히 무뚝뚝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당신이 내 곁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었으면 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가뜩이나 그 사람도 힘들 텐데 거기다 더 보태고 싶진 않았어요. 아유, 무슨 약값이 이렇게 비싸? 이런 건 보험도 안 되나? 그 얼마 안 되는 통화에서도 제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쪼그라들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서 헌신적인 간병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성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고, 그리고 솔직히 저와 비슷한 처지로 암 걸린 중년 여성 환자들 곁에 남편이 살뜰하게 붙어 있는 그리 많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마누라 저렇게 노골적으로 짐스러워하는 말은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하게 집안에 암 환자가 생겨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들 힘들지만 서로 감정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고 있는데 유독 속에 있는 화 참지 못하며 생각한 그대로 내뱉는 남편 말에 참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괜히 예전에 남편에게 서운한 생각 들었던 것은 되새김질하게 되고 아픈 것이 내 의지도 아닌데 쓸모없이 돈만 잡아먹는 인간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번듯하게 가게 하나 내서 지금 저희 식구들 먹고 살만하게 된 것 자체가 저희 친정 도움이 컸습니다. 시댁에서야 항상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우는 소리를 해댔으니 저희가 보태드리면 보태드렸지 따로 덕본 것도 없고 저희 결혼해서 자식 이만큼 키우고 자리 잡고 사는 데까지 친정 도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결혼해서 덕을 본 것은 남편 쪽이지 제 쪽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가족끼리 그런 것 따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저 다 함께 잘 살 생각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몸 아파지니 쓸데없는 사람 취급당하면서 집안 돈이나 잡아먹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같아 서럽고 슬펐습니다. 가끔은 몸이 힘든 것보다도 이렇게 남편에게서 노골적으로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이 더 상처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마 나 죽으라고 저러는 건 아닐까? 말개 암인데 어차피 죽을 사람 오래 버텨서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눈치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 살려보겠다고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유독 저 사람만큼은 악을 쓰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저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것만 같아 실망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랑 자식 낳고 산 세월이 적지 않은데 그 세월 아무 쓸데없구나 허탈한 심정이었어요. 그러한 생각에 정점을 찍게 된 것은 남편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고, 여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당신이 당장 잘못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준비할 건 준비해 두는 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하는 소리야. 아무리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 남편 입에서 내 유언장 작성하자는 소리를 대놓고 듣는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가뜩이나 저 투병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상처를 준 남편이었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과 함께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어 남편이 야속했지만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 제 정신력과 판단력이 온전할 때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평소 태도를 생각하자니 더 감정이 상했습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잖아요. 당신은 치료받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테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정리해봤어. 서류는 여기다 준비해놨고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자. 내가 말한 그대로만 적으면 돼. 마누라 병실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니 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놨는지 생전 보지도 못한 서류며 자료며 주르륵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당신 명의로 돼 있는 예금이랑 집 명의 말이야. 그거 앞으로 이전하려면 서류도 그렇고 준비해야 할 게 많더라고. 그건 내가 당신 걱정 안 하게 잘 처리할 테니까 당신 의사로 나한테 명의 변경해줬다는 걸 그걸 분명하게 밝혀둬야 해. 남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공동으로 모으고 있는 적금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남편이 말하는 제 명의 예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급할 때 사용하라고 제게 주신 거였어요. 거기다 집 명의 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래 저희 친정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마련해 두셨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작스레 회사 그만두고 가게 열기 전까지 우리 가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들어가게 되면서 제 명의로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딸 자식 생각한다고 귀한 것들 내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미리 정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건 애초에 남편이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명의만 제 것이라지 저희 친정 부모님 동의도 없이 남편이 압박한다고 제 마음대로 처분할 만한 것들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제게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남긴다면 남편 쪽보다는 당연히 아이들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 요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게 문제도 당신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자식들한테 주신 거니까 차용증 써놓은 것도 늦지 않게 해결을 봐야지. 제가 남편 가게 열 때 친정부모님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친정부모님께서 아무리 혈연지간이라 하더라도 돈 문제는 어설프게 두는 거 아니라며 가게에 들어간 친정부모님 돈에 대해서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식인 저 생각하셔서 해주신 것이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 돈 받아내려고 하신 건 아니셨겠지만 지금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경우가 다르지. 남편은 그 차용증 없애는 것은 물론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 주었다는 공증까지 받아달라는 소리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했습니다. 혹여나 나 죽고 없으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한테 그 돈 요구할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절더러 저희 부모님한테 그 차용증 없애주란 얘기를 내 입으로 하라 그 소리였던 겁니다. 얼른 받아 적으라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고. 숨이 턱 막히는 소리만 골라서 내뱉는 남편 말에 제가 표정이 싹 굳어서 있자 얼른 받아 적지 않는다고 남편이 성화를 부렸습니다. 내 재산, 그것도 내 친정 부모님이 해준 재산 자기한테 다 싹 넘기라는 것도 모자라 내 친정 부모님 덕본 것까지 죄다 제 몫으로 돌리려는 남편 눈에는 탐욕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건 지금껏 저희 잘 살라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어요. 어떻게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제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사람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내 한평생 바쳐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평생 동반자로 자기를 생각했던 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피곤해. 이만 가지고 가. 아니 이걸 작성해. 내 말 못 들었어? 마누라 아파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지금은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가지고 나가라고. 답지 않게 날카롭게 큰 소리를 치는 저를 보고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만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주었던 마누라였으니 더 당황스러웠겠죠.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드러나면서도 힐끗힐끗 저희 쪽을 바라보는 다른 환자분들 눈총에 남편이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다음에 올 때는 꼭 작성하는 거야. 알았지? 병실 떠나는 남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은커녕 제 배불릴 생각만 하고 벌써부터 나 죽은 사람 취급하며 나 가진 거 다 빼앗아가려는 일을 어떻게 남편이라며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변 병상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댄 양반도 아주 사람 못 쓰겠구만. 아줌마가 너무 심성이 곱네. 내 남편이 나 아픈데 찾아와서 쳤다이 소리 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렸을 텐데.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더 되었겠죠.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데 저런 사람 남편이라고 믿고 산 세월이 기가 막혔어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것 다 빼앗기고 죽어야 합니까? 그 어떤 때보다 살아야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올랐어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 인생 헛수고로 만들어가며 저 인간 배불려 주는 일 만들지 않으리라 이를 뿌듯 깔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그날 남편에게 들은 소리 아시고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차마 내 부모한테까지 그 소리는 못하겠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식이 되어 입이 아픈 모습 보이는 것만 해도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제가 어찌 그랬겠어요. 아마 제 주위 병상 다른 환자분들이 일부러 눈치 없는 척하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귀뜸해주지 않으셨더라면
한참은 모르셨을 겁니다. 괘씸한 놈, 썩을 놈. 저놈이 우리 덕에 사람 사는 꼴 갖추고 살면서 감히 내 새끼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러다 우리 엄마 혈압 올라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싶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 심정만큼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입장 바꿔 내 새끼가 그런 취급 당했다는 걸 알았다면 저라고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더군요. 부모님께 더할 나위 없이 죄송하면서도 그래도 남편 놈 아니어도 끝까지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그게 참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취급 당하면서 그 인간 좋을 일은 못 해주겠어. 엄마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 그 괘씸한 인간을 가만둘까 보냐?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 앞으로 사람까지 붙여가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제 마누라 죽고 그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산 사람 앞에 두고 죽은 사람 취급하기를 저하지 않는 인간인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라고 새지 않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죠. 원래도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 붙여둔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야기거리를 잔뜩 물어오는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어요. 남편분, 지인들한테 조만간 가게 확정할 거라고 투자금 받으러 다니느라 아주 살판이 났던데 나도 참 이 일 오래 해봤지만 이 사장님 이거 사람 정말 못 쓰겠대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소리를 듣는데도 여전히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제가 제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었겠죠. 비록 그 충실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쓰였다는 그것 때문에 제 속이 더 쓰렸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어떻게든 제 유언장 받아내겠다고 혈안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간신히 입을 막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딸 자식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이놈에 대한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었겠죠. 남편이 유언장 얘기만 꺼내도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쥐잡듯 잡는 친정 부모님 기세에 벌써 깨갱하고 물러나길 여러 번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약삭 빠르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 잠깐 자리 비우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만 귀신같이 나타나서는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 불만을 토로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식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준비할 건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내가 놔두자고 이래? 이게 당신들 편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기도 한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원. 엄마 아빠가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자식 유언장이라니 눈이 뒤집힐만 하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점잖으셔서 면전에다 쌍욕 안 하시고 손찌검 안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투덜대는 남편한테 너 사람 새끼 아니라는 말을 돌려서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눈치 없는 놈이었어요. 그러니 벌써 몇 달을 뒤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둔에 빠진 거였겠죠. 유언장 이야기 나온 이래로 남편 놈 병실 들를 때마다 항상 녹음기를 상시 소지하고 있었으니 아픈 마누라 앞에서 혼자 재산 증식할 꿈에 부풀어 나불대는 남편의 경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조리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중에는 남편 가게 투자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있었어요. 쥐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투자금이랍시고 빌려주면서 유세들은 얼마나 떠는지 나중에 나 잘되고도 그렇게 건방 떨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투자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쏠랑 먹어치워봤자 티도 안 날 거를 가지고 더러워서 제 능력도 없는 놈이 하여튼 남의 돈 쉽게 말하는 건 참 천성이 변하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알아서 구업을 쌓아주고 있으니 저로서야 나쁠 것 없는 일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을 제가 있는 병실로 호출했습니다. 당신 나더러 유언장 써달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 오늘 써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정말? 나 금방 갈게. 기다려. 제 마누라 유언장 써주겠다는 말에 열일제치고 달려오는 남편놈에게는 이미 경멸의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거 진작 했으면 좋았을걸. 그럼 준비도 더 잘했을 텐데. 나도 준비가 좀 필요해서 말이지. 당신 말대로 사람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 그렇게 남편 보란 듯이 탁 서리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저 시키는 대로 꼼꼼하게 받아 적었을 유언장을 기대하며 신이 나서 서리봉투 열어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혼? 왜 이혼 서류가 여기서 나와? 왜겠어? 내가 네 놈이랑 갈라서려고 하니까 나온 거겠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혼을 놈 앞에서 폭탄처럼 선언했습니다. 제 마누라 가진 거 싹 다 긁어 모아 제목 될 줄 알고 신나서 뛰어왔더니 재산이 목전에 있는데 이혼장을 받아든 남편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네 마누라 죽을 날만 눈이 벌게져서 기다리고 있는 놈하고는 내가 한시도 더 같이 못 살겠어서 그런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놈 마누라로 죽지는 못하겠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안 걸린 마누라 병원비 대느라 등골이 휘는 남편한테. 등골이 휘어? 곧 죽을 마누라 팔아서 주변에 헛소리하고 다니느라 바쁘면서 어지간히 내 생각해주는 척하고 있네. 그렇게 다 죽어가는 마누라 생각하는 놈이 여자를 몇씩이나 끼고 놀아놨냐, 이 더러운 놈아? 제 죄도 모르고 감히 제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놈에게 몸에 얼마 남지 않은 기운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더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레 튀어나온 여자 문제 바락바락 악을 쓰던 놈도 그대로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어요. 여자라니 그런... 감히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금 생사람 잡고 있는 것 같아? 너! 네 마누라 곧 죽는다고 네 마누라 재산 다 털어서 한탕할 생각에 주변에 분탕 치고 다니고 마누라 없어진다면서 골빈 여자들 끼고 신나게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그동안 제가 놈 뒤에 사람 붙여가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남편의 외도 문제였습니다. 제 새끼를 둘이나 낳아 키워주고 저 사람 구실 만들어준 수십 년 함께 산 마누라도 죽을 병 걸리니 인간으로 안 보고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 취급하는 놈이 부부로서의 신이라고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놈에게 여자 문제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붙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놈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게 한둘이 아니었다는 건 기가 차는 부분이었습니다. 웬 정신 나간 유부녀랑 정기적으로 놀아나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어느 술집에도 여자가 한 명 투자받겠다는 명목으로 이리저리 술자리 가지며 흥청망청 돈을 물수도 쓰고 다닌 탓에 들러붙은 골빈 여자가 또 한 명. 그렇게 아주 가지가지도 놀아놨더군요. 정기적인 불륜 대상부터 시작해 일회성 만남까지 다채롭게 찍혀있는 여러 여자와의 불륜 증거들로 제 이혼 소송에 쓰일 증거 자료는 이미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귀책 사유로 여자 문제만큼 확실한 것이 또 없죠. 저희 사이에 얽혀있는 금전 문제 못지않게 이혼 소송에서 저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줄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마누라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몇 달을 못 기다리겠디?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너 같은 거를 남편이라고, 너 같은 걸 내 새끼들 아비라고 믿고 살았던 내 발등을 찍고 싶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미쳤다고 너 같은 놈한테 내 돈, 우리 친정 부모님 돈 10원 한 푼이라도 넘겨줄 것 같아?
내가 죽어도 내 새끼들한테 내 유산 물려주지.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내 재산, 내 부모 재산 갈취해서 네 배때기 불리려는 생각밖에 없는 너 같은 돈에 환장한 놈 배를 미쳤다고 불려줘? 아니, 여보, 오해야, 오해. 이 여자들은 가게일 때문에 사업한다고 만난 여자일 뿐이야. 설마 내가 내 놈 여자 만나는 게 가슴 아파서 이러는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거니? 나, 네 놈이 밖에서 여자를 열을 끼든 백을 끼고 놀든 아무 관심 없어. 니까지 넌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하지만 그 긴 세월 같이 살면서 너 잘 되려고 최선 다해 살았던 나 기만한 거. 자식 죽을 병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하실 내 부모님 위로는 못 해드릴 망정 그 틈을 타서 벗겨먹으려고 들었던 내 놈 그 배은망덕한 짓거리. 그것만큼은 내가 죽어서도 용서를 못하겠다. 내 덕으로 내 부모 덕으로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살아놓고 감히 은혜도 모르고 네 것도 아닌 돈에 탐을 내?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여보 이러는 게 어딨어. 분명히 유언장까지 다 써준다고 해놓고. 유언장? 감히 내 딸 앞에서 또 유언장을 들먹여?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는 놈 머리채를 분노에 찬 저희 친정어머니가 휘어잡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도 참 많이 참으셨죠. 저놈 저거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텐데 이제는 저도 더는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딸 아니었으면 너 같은 놈 뭐가 예쁘다고 먹고 살게 도와주고 가게까지 내줬겠어. 이 주제도 모르는 놈. 이 강도 같은 놈. 천년도 모르는 놈. 아우! 장인어른, 장모님! 아픈 내 새끼 버려두고 추접하게 놀아난 놈이 뭐?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가 웬 니놈 장인 장모야? 저는 정말로 저희 부모님이 그날 저놈 패 죽이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자식 건드린 사람 앞에서는 괴력이 샘솟는 건지 머리털 군데군데 뽑히고 눈탱이 밤탱이가 된 놈이 기겁하며 병실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잘했어. 내가 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놈은 정신을 차리더라가지고 흠씬 두들겨 줘야지. 아이고, 애기 엄마 정말 잘했어. 주변 병상에서 박수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놈 있는 힘껏 후려치느라 기운이 딸려 씩씩거리면서도 후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저놈 저거 너랑 갈라설 때 갈라서게 만들어도 내가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으면 다리 뻗고 잠도 못 잤을 거야. 잘했어. 잘하셨어. 그동안 마음고생을 저보다도 더 하셨을 친정부모님이 짠하면서도 저 역시 맺힌 것이 조금은 풀려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5만 가지 송사가 시작되었어요. 불륜의 증거가 넘실대는 이혼 소송은 물론 농가 노란한 정신 나간 여자들에 대한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래 놀아놨든 단발성으로 놀아놨든 유부남이랑 더럽게 놀아난 대가는 치러야겠죠? 우리 친정에서 돈 다 해준 것 죄다 토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철저하셔서 차용증도 남아있었지만 그놈 돈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나불대는 것들 죄다 녹음 증거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소송은 전적으로 제가 승소할 것이 뻔한 것들이었어요. 곧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비롯한 소송 폭탄을 때려 맞은 놈이 염치도 없이 감히 제 아이들한테까지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아빠는 무슨 아빠야? 엄마 놔두고 여자 끼고 더럽게 놀아난 주제에. 엄마 돈에 눈 멀어서 우리 엄마 죽으라고 아주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나 당신 같은 아빠 둔 적 없어.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저 인간은 남은 아이들 인생에 해가 되면 됐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속이지도 않고 대강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죠. 고맙게도 핏줄이라고 아버지 편들지 않고 전적으로 제 편에 서준 아이들이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이. 남의 돈 떼먹고 무사할 줄 알았어? 가게 중축은커녕 그나마 가진 것까지 소송으로 탈탈 털리고 저한테 위자료까지 물게 생겼는데 제 놈 주제에 투자금이랍시고 받아놓은 것들 무슨 주자로 갚을 수 있었겠어요? 가뜩이나 남의 돈 빌려 쓰는 주제에 투자자들 우습게 취급한 것들 고스란히 녹음해서 당사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녹음 파일을 전송해 들려주었습니다. 제 돈 잃을까 눈이 뒤집힌 투자자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남편 놈 잡으러 쳐들어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혼소송 마무리하는 날 간신히 몸 일으켜 법원에 나갔다가 사람 꼴 알아보지도 못하게 아주 제대로 얻어터져서 꼴이 말이 아닌 남편 놈 면상 보고 그만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병든 마누라와 처가 재산 탐내다가 그나마 가진 건 모두 잃고 자식도 잃고 빚쟁이들에게 생명에 위협당하며 도망이나 다니는 한심하고 형편없는 신세가 된 놈의 비참한 꼴을 그 모습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무리해서 한 외출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처가에서 건 소송만이라도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정말 죽어. 그거 참 쌤통이네. 나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놈 죽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그러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신의와 도리는 좀 지키고 살지 그랬니? 너 같은 놈 어디 길바닥에 나자빠져서 오늘 바로 객사한다고 해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너 같은 놈 마누라로 죽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해진 놈의 꼴을 시원하게 비웃어주는 것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놈은 땡전 한 푼 없이 저한테 이혼당해 알몸으로 쫓겨났어요. 가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모은 것도 없이 처가 도움받아 그간 사장 행세한 게 놈 주제에 넘치는 일이었죠. 놈 능력으로는 가당치도 않게 펑펑 써댔던 돈과 투자금 받은 것들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놈에게 눈덩이처럼 불어 돌아갔습니다. 애초에 돈 나올 구석도 없는 놈이었지만 그나마 있던 한 줌 인맥조차 송사에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신이 있는 사람들은 병 걸린 마누라 죽기만을 기다리며 고사 지내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 상종 못할 놈 취급을 했으니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처절하게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고 쫓기다 이제는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연락까지 끊겼으니 그 한심한 인생에 더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즘 병원에서 권유한 신약을 투여받으며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투병 시작한 이래 암세포 수치가 최저로 떨어져서 가족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솔직히 완치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저 아픈 일에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병 끌어안고 살면서도 더는 저 죽길 바라는 인간이 옆에 없이 오롯이 제 생각만 해주는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게 남은 시간은 저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으나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